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사람은 쉽게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하여 이 글의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을 것입니다. 사람을 덜컥 쉽게 믿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살펴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외치는 사람은 쉽게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사실 사람은 어렵게 믿어야 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고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는 사람을 보며 순진하거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강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는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의미하죠. 늘 대충 생각하고 판단한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긴다.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한다. 삶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굳이 생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결국 그 사람을 쉽게 믿었다는 건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며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배신이나 배반을 당했다고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그에게 미안할 일이죠. 쉽게 믿지 마세요. 이제는 어렵게 차근차근 정성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다면 더욱 어렵게 그리고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진실로 대하는 지성인의 풍모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을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과정에 더욱 충실하게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결과도 아름답지만 보이지 않는 과정은 더 아름답습니다. 모두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죠. 나는 오랫동안 차근차근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찾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기품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의 당선 소감.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몇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당선이 된 한 후보가 소감을 묻자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당선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제 제가 봉사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그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죠.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가 마치 저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만한 언어와 표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인의 특성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환경이나 돈,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품은 삶의 태도가 결정하니까요. 기품 있는 말은 그 삶의 태도에서 나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알려주죠. 나는 사랑에서 나온 말만 합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니까요. 사랑을 품으면 모든 말에 기품이 흐릅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툭 하면 오는 아이를 바꾸는 부모의 12가지 말습관.
아이가 툭하면 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2.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서투르다. 3.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른다. 결국 감정을 눈물로만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다음에 소개하는 12가지 말 습관을 갖게 되면 그걸 들은 아이는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해야 하는지 조금씩 깨닫고 스스로 변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라도 부모가 말 습관만 지금 당장 바꾼다면 3달 안에 지혜롭게 감정을 제어하고 설명하는 야무진 아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마음이 힘들면 눈물이 나는 거야. 괜찮아. 엄마도 가끔 힘들면 울어. 2.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볼래? 3. 더 놀고 싶은데 많이 아쉽지? 내일은 어떻게 놀면 아쉽지 않을까? 4. 말로 표현을 못하니 울 수밖에 없지. 답답한 네 마음 엄마 아빠는 충분히 이해해. 5. 네 힘든 마음을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꼭 맞을 것 같아? 6. 눈물이 날 때는 실컷 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7. 뭐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이 날 땐 엄마 아빠에게 와서 속상하다고 말하면 돼. 8. 잘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남들보다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 거야. 9. 우리 힘든 마음을 탐험하듯 따라가 보자.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눈물도 멈출 수 있지. 10. 화를 내고 속상한 마음 표현하는 것도 배워야 잘하게 되는 거야. 11. 너도 너를 진정시킬 시간이 필요할 거야. 곁에 있을 테니까 눈물이 멈추면 언제든 오렴. 12. 흥분하지 않고 또박또박 발음하면 좀 더 분명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신생아 때부터 툭하면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면서도 울고 부모가 볼 때는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울죠. 잘 우는 아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변 자극에 예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세하고 감정이 풍부한 거죠. 이렇게 부모가 말 습관만 조금 바꾸면 아이는 툭하면 우는 그 습관과 버릇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며 멋지게 자랍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유아교육 책 육아, 홈스쿨링, 자녀교육, 부모교육, 66일 자존감, 대화법. 인문학 글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잘 자랄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지식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